정치권의 달마도사 이분이죠. 김종대 전 의원님의 달마도사 깨달음의 한마디부터 들어봅니다. 예. 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노자가 옳았다. 노자가 예, 2020년에 도올 김용옥 선생 책 제목이죠. 예, 노자강의 50편을 묶어서 책을 내신 건데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제 방식으로 해석한데 어느 대학교 1학년 동양철학 첫 수업이었다. 첫 수업. 첫 네. 수업에 교수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자, 동양철학은 이런 건데 길 한가운데를 가는데 누가 똥을 싸질러 놨어. 아이고. 그 산더미 같은 거 많이도 쌌어. 근데 맹자가 지나가다가 허허 이 나라의 예가 무너졌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고 간다. 에? 잠시 후에 한비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나라의 법이 무너졌구나. 이래고 간다. 이제 그 다음에 노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 노자가 이 똥을 보고 뭐라 그랬느냐? 얼마나 급했으면 여기에 쌌을까? 얼마나 급했으면 아이고. 그 마음을 헤아렸어. 그러면 봐봐. 예를 세우고 법치를 확립해도 똥은 누군가 싸. 이게 문제인 거야. 아무리 예를 세우고 법을 세우고 해도 똥은 싸는 거요. 그러면은 초장부터 너무 세게 들어오시네. 노자는 그것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급했으면 아니 사실 화장실 급한데 법이고 뭐 공중도덕이고 생각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노자의 핵심 질문이었는데 자금의 이종섭 사태에 대한 이 통찰력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노자에게서 나왔다. 일부 사람들은 저 이종섭 대사가 가는 걸 보고 이 나라의 그 법이 무너졌구나. 이 나라의 공정이 무너졌구나. 이런단 말이야. 네. 근데 내 질문은 뭐냐 하면 얼마나 급했으면 저렇게 보낼까. 인천 공항의 개구멍으로 그것도 신임증장 원본도 아니고 사본 가지고 저렇게까지 보내서 얼마나 급했으면 저렇게 보냈을까. 이 질문의 답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그 사람들이 법을 모릅니까? 염치를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것도 선거 때.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갔을까. 이게 저번 시간에 제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이러지만 달마는 항상 이유를 묻는 사람이야. 얼마나 급했으면. 법이나 도덕은 권위입니다. 노자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건 뭐냐? 일체의 권위를 인정하지 마라. 자연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급한 사정이 보여. 이런 맑은 눈으로 우리가 이 사태를 봤을 때 얼마나 급했으면 개구멍으로 갔을까. 이런 해안이 열린다. 오늘은 제가 앞으로 그걸 풀어드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이게 이게? 소설이었습니까? 사실은 말이에요. 이렇게 도덕 출국이 아니고 어떠면은 이 작전을 짜기 위해서 조금만 디테일에 충실하고 세심해도 이 정도 악화되진 않아요. 근데 개구멍으로 빠져가고 그걸 우격 따짐으로 변화하면서 공수처를 공격하는 이 모양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은 외교안보 이런 거 둘러대려고 하면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죠.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한 호주 국방장관 회담도 전에 열렸었고 이런 거 다 사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 태평양 전략이 어떻고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공급망 위기가 일어나고 있고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대통령이 특별히 고심 끝에 뭐 어쨌든 뭐라도 스토리텔링을 뭐라도 있고 하면은 주로 저 같은 사람이 여기 나와서 그건 말이 안 된다 얘기를 하지만 이쯤 되면 서로 상쇄돼서 큰 논란이 안 돼요. 이 사건의 본질은 얼마나 급하면 저렇게 똥을 쌀까 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그 급한 사정을 내가 말씀을 드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장호진 안보실장 얘기는 작년 12월부터 정상적으로 한 거다. 선거 앞두고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그걸 거꾸로 이제 확인해 보셨군요. 한 가지를 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래요. 대략 대통령실이 비상사태였던 건 작년 12월 말인 것 같습니다. 12월 말. 12월 23일 날 국내 언론에 일제히 터진 기사가
공수처가 그 8월 2일 날 경북경찰청에 넘어간 최상병 수사 기록을 회수해온 날, 이날 대통령 비서실에서 해병대 사령부로 전화가 막 갔다. 이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고 뉴스에 첫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그런 류의 어떤 그 외압의 정황에 관해서는 이 보도가 첫 보도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 공수처가 확보했다 그러더니만 1월 15일, 16일, 17일, 18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해병대 사령관 압수수색. 그다음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박진희 군사보좌관 압수수색, 휴대폰 압수 포렌식. 그리고 그 통화 기록 확보. 이 기사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그때 거의 막 언론에 나가요. 그리고 1월 말까지 압수수색이 또 추가로 진행이 돼. 2월이 됐어. 이때는 박정훈 대령 그 1심 군사재판에서 증거가 대방출되는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 변호인들이 찾아낸 기록, 우즈베키스탄에 그때 출장 가 있던 이종석 국방장관 군사보좌관하고 해병대 사령관 간에 약 17차례에 걸쳐서 카톡 텔레그램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랬던 겁니다. 그러면은 12월 어느 시점부터 이게 그 대사직이 되고 1월, 2월에는 아마 아그레망이 오고 가는 굉장히 그 호주 정부하고 이거를 독촉했을 시간입니다. 이 기간하고 딱 겹쳐. 딱 겹치는 거예요. 증거가 현출되는 시간과 그런 양국 간의 외교 대사를 정하는 일정의 서류 교환 작업이 시기가 겹친다는 거죠. 근데 나온 자료가 전부 이종섭을 겨냥하고 있어요. 근데 이종섭이 무너지면 그 다음 차례는 대통령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대로 된 공수처라면 지금 대통령실 압수수색해야 된다는 게 이종섭 조사 끝나자마자 그 압수수색 영장이 원래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종섭이 지금 민간인이고 못 믿겠어. 사실 이종섭 장관이 거짓말을 잘 못해요. 다 1, 2월에 짜여진 시나리오라니까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호주 대사 내정도 외교부 발표 이전에 언론에 먼저 나갔어요. 지금 외교부 공수처 쪽에서 그 기밀 누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대통령실이 신경에 강력하게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 주로 그런데 가장 많이 보도한 게 JTBC하고 MBC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호주 대사로 내보낸 건 대통령실이라기보다는 나는 MBC가 내보낸 거나 다름없다고 봐요. 사실은 이거 뭐야? 자고 일하면 이거 그다음에 다 안 까졌어. 나갈 기사가 더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안 거예요. 대통령실은. 그래서 그 출국할 무렵에 왜 저렇게 급하게 갈까 그랬는데 출국이 3월 8일이잖아요. 10일 날 8일 나갔죠. 날 나간다 그랬는데 10일 날 나갔어요. 맞아요. 네. 3월 10일 날 출국하고 그 이후로 나온 기사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대통령실 전화번호. 네. 그다음에 조사본부의 장관 지시한 내용이 밝혀진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선거를 앞두고 막으려다가 선거를 앞두고 터져버린 격이 된 거거든요. 더 커졌죠. 네. 그래서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수사를 이종섭 장관이 막으려고 외압을 행사한 게 직권남용하고 권리행사 방해. 그렇죠. 예. 이종섭 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막으려고 대통령이 나선 게 또 직권남용하고 권리행사 방해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를 막으려고 이를 동원하고 이를 막으려고 사를 동원하고 이렇게 이제 승수적으로 커진 사건. 예. 죄가 좀 켜켜이 쌓인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이 수도권의 국민의힘 후보 의원 20명은 날려. 여기까지 가니까 이젠 국민의힘이 이거를 개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수처가 맞받아치고 이렇게 된 거라고. 근데 대통령실은 여기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사정이. 아무리 선거가 어떻고 뭐 어떻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번복하거나 수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정이.